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나준식이고요.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보자 하고 뭉친 일이에요. 그것이 협동조합인데, 의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주민들이 모여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의료인과 협동하고 여러 직업들이 함께 모이고 주민들도 모여서 우리의 건강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입니다. 2002년에 창립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18년, 맨 처음 이제 창립 당시는 생활협동조합이라서 법적으로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죠. 그래서 303명이 조합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한 3,8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고. 맨 처음 이제 시작이 우리의 의료나 건강 문제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들은 우리가 믿을 만한 의료기관을 운영해 보자 직접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 한의원, 치과 같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활동을 하고 그런 걸 촉진하고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좀 넓게 퍼지고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돌보고 촉진하고 하는 활동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의료생협이었어요. 의료생협이라는 것이 한 전국에 한 세 군데가 있었어요. 경기도 안성, 인천, 안산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떠오른 것은 아니었고 저희 학교 선배들이었어요. 저희 이제 대학 때 같이 하던 동아리들의 선배들이 이제 지역에서 이런 주민들과 함께 협동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제 생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하고는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는 대전에 와서 뭐 다른 꿈을 꾸고 있었는데 에, 막상 제가 의사로서 어느 한 지역에서 한 주민으로 살아가면서 주민들과 함께 내 직업적인 어떤 저기 자신의 어떤 뭐 이렇게 뭐 성장이나 혹은 경제적인 활동이나 혹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거기 취직해서 직장으로서도 일하지만 그 일이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도 일치하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딱 맞는 일이 이 주민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조합원을 처음에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한 사람이 조합원이 되면 그 가족이 함께 다 조합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물론 더 넓게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선은 그 가족 단위에서 함께 책임을 지자 이런 개념이어서 가족 단위로 실제로 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똑같은 혜택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음, 한 사람 조합을 3,800명인데 3,800세대를 조합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뭔가 하려면 굉장히 할 일이 많고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문제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내 환경, 가족끼리 함께 돌봐야 될 문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사실은 주치 역할을 하겠다. 그런 개념이 있는 것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기도 하고 직접 이용해 보면 또 알기도 하는데 이제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현재 어떤 산업 구조나 뭐 자본주의적인 어떤 질서로부터 벗어나 있는 동떨어진 어떤 것은 아니잖아요.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재 의료제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1차 의료기관이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달리 우리가 우리만의 특별한 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산분 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산분 진료 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뭐 한 사람당 1시간씩 진료하고 하루에 8명 보고 먹고 살 수 있냐고요. 그러면 그 수가를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100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100명 8명 하면 똑같아요. 나오는 시간은. 단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눈빛 한 번, 말투 한 번, 뭐 예를 들면 그 마음이 전해지면 그냥 충분한 거잖아요. 거기서 물론 어떤 사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산부 진료가 가능하냐 아니냐가 뭐 특별히 다르냐 아니냐를 좌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병원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 똑같은데 1차 의료 뭐 가까운 데 가나, 여기 특별히 더 친절하냐, 뭐 특별한 의료 기술이 있냐, 무슨 장비가 있냐, 뭐 다를 거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구조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주인이 주민이고 환자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본인도 직원 조합원이지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사실 같은 조합원이라면 우리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분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을 지향하겠지. 그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단순히 직장으로 그냥 나 여기서 그냥 몇 시간 떼어서 일하고 난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딴 데 또 있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일하는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된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직원들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협동조합을 하는 분들이라면 다 이해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라는 것을 이 시스템, 어쨌든 우리 현재 사회구조 안에서 실패하진 않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도 물론 뭐 빚도 많고 매번 뭐 적자 과정들도 많이 거치고 했지만 이게 사업성과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통합된 어떤 지점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창의적으로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론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현실에 발을 딛고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사람만큼 절실하거나 창의적일 수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창의적으로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불균형이 있죠. 그러니까 뭐 사회적 가치를 막 추구하는 시절이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단한데 뭐 이렇게 이런 지지는 받아요. 하지만 내부는 사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조정이 되거든요. 협동조합의 특성은 그렇게 가면 결국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이제 어떤 사업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거나 뭐 이사진이 갈리거나 뭐 어쨌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또 약간 이제 좀 상업적인 것들이 막 강화된 형태로 가요. 그럼 또 조합원들은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우리가 이거 왜 했는데 왜 그러고 있냐,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이제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계속 겪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문제는 아닌 거죠. 계속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훌륭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끈기 있게 좀 도전해야 될까. 너무 좀 흔한 이야기지만 파야 돼요. 사실 그곳의 전문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깥에서 이 분야는 누가 전문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그 일을 실제로 해내고 사업적으로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 안에서 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 사람이 가장 전문가거든요. 그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최대한 믿고 지지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조합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사회적 가치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그런 상황이 저희들도 모든 국민들이 다 처음 맞는 상황이니까 이제 저희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우리 병원을 지켜야 됐어요. 병원을 이용하는 하루에 몇백 명의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면 그것도 큰일이고 우리도 큰일이죠. 왜냐면 확진자가 나오거나 뭐
이 직원들이나 의료인이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이제 무조건 2주간 문 닫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병원을 방어하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방문을 중심으로 해보자. 근데 이제 사실 굉장히 방문하는 것도 이제 문제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대중적인 접촉은 아니잖아요. 방문 진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나가서 방문해서 환자들의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평소에 우리가 이제 뭐 장애인 주치 방문이나 왕진 뭐 여러 가지 가정가도 이런 거 많이 하긴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제 방문 진료 중심으로 많이 일을 했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한번 이야기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고 해서 그 계획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주민센터나 지사협이라고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뭐 복지관, 뭐 지역의 주요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겪었던 문제들이 뭐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얘기해보자. 네, 뭐 그렇게 계획을 좀 잡고 기획을 했고요. 2차 확산이 막 일어나면 우리가 그나마 1차 의료기관으로서 좀 이렇게 선별 진료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개인 의료기관들이 그런 걸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그런 공적인 책임을 스스로 느끼기도 하고 또 어쨌든 의료 인력이 좀 더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선별 진료기관을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우리 병원을 이용하던 많은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선별 진료를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이제 이 지역에 있는 호흡기 환자들 다 보내는 거예요. 호흡기 환자만 진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간은 어디에 가능하냐, 뭐 이런 고민도 의료기관으로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죠. 의료기관이라는 게 이제 어느 반경을 벗어나면 사실 아주 중요할 때 물론 상담하러 다 와요. 뭐 전국에서도 와요, 사실은. 네. 꼭 여기 와서 꼭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늘 일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곳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특히 이제 이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시스템을 모델을 여기서 하나 만들어서 요런 단위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대덕구를 중심으로 고민한단 말이에요. 대덕구 단위에 그 중에서도 법 1, 2동의 시범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동 단위에 그 다음에 구 단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이제 일종의 시범적인 모델을 만드는 게 현재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잘 안착이 되면 이제 물론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출 수는 없지만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이렇게 뭉치고 뭐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 그런 사례를 우리가 이제 선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던져야 돼요. 이게 어렵지만 너무 무시무시한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기 일생을 사실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아까 말한 자기의 직업의 비전,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의 비전, 뭐 이런 무슨 경제적인 비전 이런 것을 사실 명확하게 걸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 일이 이렇게 힘을 방향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약간 이렇게 맛보듯이 혹은 다리 하나만 이렇게 걸치듯이 이런 식으로는 그 일이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여기에서 어쨌든 먹고 살 걸 만들어내고 이걸로 내 인생의 비전이나 내 어떤 사회적 가치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확 불이 붙어. 그 사람은 나 여기 다 걸고 왔다. 난 다 접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저거 되겠네. 한 사람이 인생을 걸었는데 뭐 붙는 거예요. 굉장히 그 자신감이 끌리는 거예요. 자석처럼 확 끌려요. 근데 이제 다들 애매하게 내가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을까? 어쩌고 이런 데는 한 걸음 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가 되든지 그런 사람 찾든지 제가 가장 이제 제가 뭐 의사니까 의사로서 가장 보람된 일은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사실 가장 보람이 돼요. 물론 거기에 잘 부응해서 내가 정말로 제들에 대한 도움을
도움이 되었을 때 가장 보람이 있는데 그런 일들 굉장히 많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협동조합으로 있으면서는 꼭 진료실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일상생활 내내 뭐 많은 자신의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소통을 해요. 요즘은 이제 뭐 이런 스마트폰으로 그러면 그런 일들에 내가 이제 뭔가 역할이 있다는 것,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 나를 찾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힘을 얻죠. 오히려 사람들은 생각해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연락을 해대면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 하지만 저는 밤늦게라도 그런 연락이 오면 굉장히 즐겁죠. 그리고 보람 있고 오히려.